저는 강양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사이언스북스와 함께하는 인체원리 공개 모임은 사이언스북스에서 작년에 이 인체원리라고 하는 책을 펴냈고요. 그리고 한 달쯤 전에 돈의 원리라는 책과 음식 원리라는 책을 펴냈어요. 이 책은 이 책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영국의 DK라고 하는 어린이 책 그리고 백과사전, 지도 같은 걸 전문적으로 펴내는 상당히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인포그래픽 팩트 가이드라고 하는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고 사이언스북스에서 그 DK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번역을 내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인체원리라는 책을 펴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쯤에 돈의 원리라는 책이랑 그리고 음식원리라는 책이 나와서 그 기념해서 이제 연속해서 계속 공개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체원리 공개 모임에는 또 누가 오실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좀 이따가 김호정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간단하게 무슨 이유로 참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두 번의 공개 모임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혹은 GMO 같은 구체적인 주제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인체원리라는 책에서도 뭔가 요즘에 이슈가 될 만한 주제를 하나 뽑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김호정 선생님이 해부학을 직접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또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 강의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인체원리 공개 모임은 인체원리를 직접 번역하신 카톨릭 공동대학교의 김호정 선생님을 모시고 해부학 강의를 저희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계획을 했습니다. 네, 여기 김호정 선생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강릉에 있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해부학교실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호정이라고 합니다. 해부학이라는 그 학문에 주는 어감이 있는데 이렇게 또 제가 보기에는 보통 꺼려하실 것 같은데 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호정 선생님 강의를 한 40분 정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그다음 같이 또 한 40분 정도 즐겁게 수다를 떠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섭게 하셔도 됩니다. 학생들 할 때보다 훨씬 더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긴장 푸시라고 박수 한번 해부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해부학 하면 보통 제가 해부학을 전공하기 전까지만 해부학하면 공포, 계획이, 시체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07년도에 전공한 왜 하필이만 해부학 교실인지 다른 교실도 많은데 이거는 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외국 아나토미가 해부학이라는 말인데 해부학하면은 우리나라 외국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뭔가 좀 으스스하고 좀 뭉침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공통적인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면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해부학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시게 될지 한번 제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해부학이 대체 뭐냐? 일단 해부학에 관심을 가진 거는 크게 우리가 두 개를 나눴을 때 생김새화하는 일 나눴을 때 우리가 생김새 쪽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은 일단 우리 몸에서 인체 해부학을 하니까요. 도대체 어디에 무엇이 있냐?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요. 이 안에 이와 같이 이렇게 밖에 사람이 투명해서 여기 이렇게 심장이 있고 이렇게 허파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여기 소리를 주면 되겠다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걸 알 수가 없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천상 사는 사람 불가능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몸을 어떻게든지 간에 자르고 헤쳐가지고 좀 잔인한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핵과학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정보가 없지만 일단 열어보면 그 정보가 약간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또 한 가지는 왜 심장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까? 왜 허파는 이렇게? 왜 동맥은 이렇게? 왜 정맥은 이렇게? 그런 그 모양을 통해서 이런 모양을 가지니까 이 모양의 구조가 이런 일을 하기에 맞겠다라는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일단 해부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해부학은 생김새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이 생김새와의 그 상대 쪽에 있는 게 바로 하는 일이겠죠. 바로 이 하는 일을 담당하는 분이 바로 생리학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장 페르네즈라는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생리학과 해부학의 관계는 역사학과 지혜의 관계입니다. 역사학이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학문이라니까요. 해부학은 그 사건이 일어난 문제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생리학자가 주류였지만 아주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해결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금씩 지금 혹시 식사를 안 해보신 분 있으면 이제 오늘은 자제하시고 금식을 하시고 살 좀 빼실 겸 좀 몇 가지 약간 장면이 나오는데 혐오스러우시면 고개를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요새는 또 이상하게 잘 그걸 보시더라고요. 의외로 저변 상태가 잘 돼서 그런지. 이 해부학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방법,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국소해부라는 과정입니다. 이거 우리가 의대생들이 이제 인체를 알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내서 돈을 주어서 하는 게 바로 국소해부인데요. 왜냐하면은 생김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는 게 중요하죠. 뭐가 어떻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단순해요. 해부학은 보는 게 끝이에요.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나오겠지만 너 뭐 봤냐? 뭐 봤어?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이 보상생 안 보았으면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봤으면 답을 할 수 있고 보지 않았으면 답을 못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러한 국소해부라는 해부학은 학문이지만 국소해부는 일종의 어떤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거는 아주 오래된 전부터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발전이 없지만 그걸 통해서 쌓아온 지식들이 이제 지금 해부학의 근간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해부학 하면은 이렇게 신체를 이렇게 자르고 헤쳐서 이렇게 파헤쳐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던 요 국소해부 시신을 직접 이렇게 절개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을 우리가 육안해부학, 그로스아트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이제 큰 부담을 하는. 과거에는 이 학점이 10학점이었어요. 최고의 학점이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가장 좀 기준이 큰 학문이고. 하지만 이 어떻게 생겼냐는 꼭 육안으로 보는 구조가 아니라 미세한 구조, 세포든 조직이든도 어떻게 생긴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조직이나 세포를 보는 것도 역시 해부학의 포함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본다는 뜻으로 마이크로스코피나 미세 해부학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오늘 주로 이야기할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이 더 해부학이라는 어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쪽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부학 강의를 듣자고 하셨는데 이 해부학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종의 응용학문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중요한 게 바로 체질 인류학이라고 합니다. 체질 인류학, 그럼 형질 인류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인종 간에 다른 인종 간에 어떤 해부학 차이가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옷에 보면 여기도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힙색도 다르고 눈색깔 다르니까 뭔가 다른 건 알겠는데
그게 같다면 뭐가 정확히 다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은 서양 사람은 뭐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눈에 여기가 눈구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안쪽 눈구석 여기에 특히 아시아 인종들은 여기 주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 이게 안 보여요. 이 주름. 이 주름을 갖다가 우리가 눈구석 주름이라고. 요새 이거 수술 많이 하시죠? 앞팅 수술이라고. 예. 이거 수술하면은 되게 시원스러워요. 특히 이게 더 심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시도 아닌 사시도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약간 잘라서 원래 이 수술은 원래는 이제 이걸 안 하고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쌍꺼풀 자꾸 좋지 않게 되는데 그 전 단계로서 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인종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주가 바로요 눈구석 주입니다. 이 유명한 영화 중에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백은하 씨가 출연하는 거거든요. 상대역으로 이제 남자가 나오는데 동양인 남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짐 스터지스의 문제다가 이렇게 주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양인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사람 확실히 서양인인데 같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 만들었다고 이렇게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 뇌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 있으면 저기 동양 사람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서양 사람 겁니다. 딱 그러니까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종의 차이 이런 걸 연구하는 분이 바로 체질 유형입니다. 해부학자들 중에서 이걸 연구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에서 가서 하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하시고 그래도 많이 있지만 제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 또 하나의 중요한 해부학의 영역이 바로 이제 뇌를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신경 요새는 지금 이제 정보가 중요한 사회잖아요. 우리 몸에서 정보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경계통이거든요. 특히 뇌. 요새는 진짜 뇌를 웬만하면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가장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원초적으로 뇌를 직접 만져보는. 우리 뇌가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마치 지문처럼 이 주름하고 튀어나온 데하고 들어간 데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이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노란색 칠한 부위 보면은 어떤 사람은 2개고 어떤 사람은 3개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있고 여기가 요새 말하는 자장자야지바로는 이제 운동 언어 중추라고 해서 여기 손상이 오게 되면은 말을 못하는 실어증이 오는데 근데 지금 거기에 약간 변화가 있는 걸 봐서 이 사람들은 뭔가 언어 기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그거에 이제 미세 부위를 풀어내는 게 저희 테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추 신경 계통의 연구도 같이 해부학의 한 분야다. 지금 같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이제 찍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찍으면은 입체로 가는 수가 있어요. 입체 영상은 제가 지금 마련한 게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소해부, 그러니까 어떤 이게 눈으로 보는 거든 현미경으로 보는 거든 간에 일단은 분석하고 쪼개고 잘라서 분류한 상태에서 그걸 연구하는 거다라는 거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을 우리가 아나토미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그리스어 업을 위쪽으로 의미하는 아나라는 어근하고 자른다는 뜻의 토미가 합쳐져서 변화해서 말뜻은 나는 자른다는 절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절개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방법론인 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해부학이 발전이 되게 더디게 됐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인간이 인간 몸을 잘라 거부감이 들죠. 누구나. 수막사님도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문명이 발달하기 전부터 인간의 몸을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왔죠. 따라서 해부학적인 지식은 아주 제한적으로 전달이 됐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이집트 사람들도 이제 미를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은 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틈에서 탁 장기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와가지고 로마 제국 기독교가 되고 또 종교적인 또 지도자들은 그것이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인체를 훼손하는 걸 갖다가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중간 단계 약 2세기쯤에 이제 갈렌이라는 학자가 책을 하나 씁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왕의 의사, 시인이었어요. 왕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검사를 거기를 많이 갔어요. 검사를 많이 찌고 죽고 하겠죠. 상처를 보면서 상처 내부에 있는 걸 보기도 하고 죽은 시체를 보기도 해가지고 이 지식을 얻었지만 사실 그 사람 배운 지식은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 지식이었어요. 왜냐면 원숭이 같은 거는 많이 해부를 했겠죠. 돼지 원숭이죠. 그래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많은 부분은 동물의 해부, 아주 조그만 부분은 사람의 냈거든요. 약 2세기 때.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약간의 해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 광경인데 중세. 이 사람이 이제 해부학자예요. 해부학자는 절대로 칼을 안 짰습니다. 해부학자는 멀리 앉아가지고 갈래 책을 펴놓고 거기 간이 있으니 간을 관찰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지팡이가지고 이 간 자르세요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당시에 이발사 아니면 외과의사예요. 지금도 옛날에 이발사가 외과의사는 다 기본적으로 소식이죠. 지금 이발소에 들어가는 게 동맥, 정맥, 군대,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동맥, 정맥, 군대라고 다 알고 있죠. 이 이발사인 사람이 자르면은 사람들이 접촉했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책은 갈래 책이란 말이죠.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 책이에요. 그럼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 책이 잘못됐네 해야지 맞죠.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책이 맞다. 그러니까 이 책대로 하자. 이게 2세기부터요. 우리가 1500년대까지 16세기까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거를 교정할 단계가 없었어요. 사람과 원숭이에서 비교해보면 사람은 엄지두덩이라고 해서 이게 아주 잘 발달되어 있죠.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맞선이라고 하는데 이 동물은 그게 원숭이는 불가능해요. 도리어 원숭이는 다리는 게 가능해요. 사람과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조금 해부가 약간 이제 아까 같이 그런 여러 사람에서 공중한테 해부하는 것이 약간 이제 개방이 되니까 이게 마치 하나의 어떤 오락거리가 됐어요. 주로 이제 사형술인데 사형술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잘 차려입었죠. 마치 무슨 공연 보듯이 잘 차려입은 다음에 와가지고 이거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해부학자는 손을 안 대고 좀 낮았네요. 이제 한성이 또 없네요. 우리를 갖다가 자르세요. 그러면 이제 역시 이발사 이제 외과의 사람이 잘라가지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까지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부를 진행했던 분이 쓰였던 극장의 광경입니다. 이러했던 그 동물의 해부체를 가지고 사람한테 그 잣대를 적용했던 그 수백 년, 1500년간의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베잘리우스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파두아 대학에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갈레노스의 책을 봤어요. 근데 자기가 이때는 해부가 허용이 됐거든요. 16세기가 되면서 이제 해부가 허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없이는 의사를 안 수가 없거든요. 의사들이 사회 문을 안 해야 되는데 뼈도 부러지면 이어야 되고 종양이 생기면 잘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꼬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워낙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교황청에서도 마저 해부를 허락합니다. 해부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책이랑 책은 갈래본 책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해부를 하고 그림의 소질이 없었나 봐요. 그림은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인체의 구조에 대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이게 서부 앞에 표지인데요. 이 표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베잘리우스인데 이제는 베잘리우스 자신이 스스로 해부를 합니다. 옛날에 어디 있었죠? 위에 앉아가지고 지팡이로 자, 여기 자르세요 했죠.
진짜 해부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이 지팡이는 대신 여기 골격 모형이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죠? 원숭이하고 개가 있어요. 더 이상 원숭이나 개의 몸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신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정보는 직접 사용할 수 없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베잘리우스의 이 그림, 여러분이 아마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해골을 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러한 올바른 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해부학에 대한 그런 해부 실제 직접 사람을 시체를 이렇게 절개하는 그런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그런 선풍적인 그런 바람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동안 너무 인체를 몰랐던 거죠. 이제까지는 이제 인체를 알고 제대로 인간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길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해부학 역사에서는 이 베잘리우스의 이 인체의 구조에 대한 책이 나온 계기가 아주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물론 이 책이 다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책에서 많은 거예요. 또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우리 몸의 어떤 구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서양을 위해서 16세기쯤에 해부학에 대한 그런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부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의식 삼아서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거는 계속됐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슬프 교수의 해부학에서 이런 그림이죠. 이거는 후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연출한 광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먼저 해부를 할 때 옛날에는 방부제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먼저 합니다. 왜냐면 제일 빨리 썼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야외에서 해요. 왜냐면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한 학년에 해부 실습 시간이 거의 한 100시간이 넘는데 여기서 한 3일이면 끝냈어요. 3일도 뭐 날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지금 빼있고 아마 이 교수도 돈을 받았을 것이고 이 사람들도 아마 다 돈을 주고 참여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거라고 하는 게 추측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학자들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이것이 실제 해부학이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그림 안에 해부학이랑 틀린 장면이 10몇 개가 있다고 또 연구를 했어요. 팔의 길이가 다르다든지, 렘브란트 이 풀프 교수의 손 모양이 다르다든지, 요 힘줄 모양이 다르다든지 그런 것들을 잡아냈는데요. 재밌는 일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해부를 같이 관찰하고 공부하는 그런 게 많이 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시체가 필요하겠죠. 시체가 공급이 수요를 못 잡아요. 심지어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살해해서 파는 일까지 이런 연구가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우리나라도 몇 년까지 되는데 일단 연고자가 없는 시체가 나오면 일단은 의과대학이나 해부학을 하는 단체로 넘겨라고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1800년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다 기증에 의존하고 있죠. 해부 시체를. 제가 이제 항상 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이제 항상 시신의 기증 서약을 받는데요. 그분들 이제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제 이 시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해부학 교실이 있지만 저희는 국가법의 그 시체 해부 보존법에 그걸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따라야 돼요. 학생들 원래 만지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감독하에 하게 만질 수 있게 하는 거죠. 항상 저희가 주식을 시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걸 해부라고 부르는데요. 해부라는 말은 어디서 났을까요? 해부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건 되게 오래전이에요. 우리가 기원전 4세기경에 중국의 유명한 그 오전, 뭐 꼭 의학만은 아닌데 황제 내경이라는 가상의 황제라는 건 잘 모르겠네요. 노란색이라는 뜻이죠.
황색 황제의 은밀한 경쟁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황제가 12명의 아주 그 지혜로운 신하들과 문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헤브라는 단어가 이제 쓰이게 됐어요. 근데 이때 이게 과연 사람 몸을 자르는 그런 걸 가르쳤냐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간에 의견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대적인 의미의 해부가 처음 이거는 언제일까요? 일본은 1700년대. 일본은 이제 그때가 보통 에도 막후 시대, 에도 시대예요. 원래 이 에도 시대는 주로 이제 무신들이 더 잡고 있었죠. 서양 문물을 상당히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의사 중에 이때는 당시 일본에는 일본 자체의 한방 의사와 그다음에 특히 네덜란드의 의사, 나누이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 의사의 유술가족 의사를 하는 그런 두 종류의 의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나카가와 준난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됐는데 원래 아까 얘기했지만 이 책은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양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책인데 원래 그 전에 독일 사람 쿨무스라는 사람이 쓴 해부 그림책이에요. 해부 도예 아나토미시의 타벨렌이라는 책을 갖다가 화란어로 번역한 네덜란드어로 번역한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는 순간 이 나카가 주는 완전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볼 수 없었던 인체 내부의 구조가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거죠. 그 동료 의사였던 스기다 겐파쿠라는 사람한테 이 책 당장 써보자. 그래서 둘이서 여기 투합해가지고 책을 사서 갔어요. 거의 책을 보니까 너무나 환상적인 거예요. 또 이 두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사형수의 해부에 참관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형수를 이렇게 해부를 해서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다시 한번 이 책이 놀랐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서 그 사형수 해부하는 자리에서 마에노 유타쿠라는 또 다른 의사를 만났는데 마침 이 의사도 이 책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기막힌 우연의 일치였죠. 이 사람 그 다음 거기서 이제 도원결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 책을 번역을 하자. 근데 이 책은 뭐로 써 있었냐면은 네덜란드어라는 말이죠. 당시에 네덜란드 사전도 없던 때예요. 그 중에서 네덜란드어를 아는 사람은 이 유타쿠라는 의사였는데 그냥 인사만 한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암호 해독 수준으로 이 책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먼저 봤어요. 그림을 보고 아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를 했어요. 그 단어가 또 딴 데 쓰이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게 이런 뜻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낮춰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을 갖다가 식임을 전폐하고 이 아까 얘기한 타펠 아나토미를 번역해가지고 일본에서 최초의 번역서인 해체 신서를 1714년에 출간합니다. 아까 앞에 그 파악을 잘했던 이 유타쿠한테 저자 이름을 불러야 자기는 도저히 이거는 창피해서 못 내겠다 해가지고 이 겐파쿠가 그럼 내 이름을 이겼다 해가지고 결국은 겐파쿠의 저로 된 건데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본에서 이게 나오면서 완전히 또 일본은 아까 서양에서 베잘리우스의 책이 나온 그와 똑같은 그런 일이라 이제까지 인체 해부는 금기였거든요. 근데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속속들이 사람의 내부를 갖다가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그 벽을 깼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일본은 놀랍게 의학이 발전을 하고 심지어는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인체 표현을 만듭니다. 이때가 일본은 18세기였어요.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18세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은 이제 심사 이런다 하지만 이제 바뀐 말로는 무슨 조사다 이런 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이걸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런 책도 나왔다 했더니 하는 말이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끔찍하다.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그때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과연 그러면은 도입된 건 언제일까요? 여러분 갑신전변을 아시죠?
바로 19세기 1884년에 이제 개화당이 이제 정변을 일으키죠. 거기서 이제 바로 명성황후의 조카뻘인 민영익이 자기의 칼을 맞습니다. 최초로 이제 당한다 그래요.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는 의료선교사인 이제 알렌 박사가 들어왔었어요. 알렌 박사가 딱 있는데 마침 민영익이 분명히 칼 찔려가지고 막 거의 한 몇 근 많이 찔렸다고 그래요. 찔려가지고 막 거의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주변에서 막 잘 모르고 막 뿔을 받아서 막 불려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물리치고 직접 봉합을 했어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결국 알렌 박사 덕분에 이 민영의 관념이 확실히 바뀌었겠죠. 이제 서양의학이 이런 거구나. 알렌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약간의 생략 지식을 민영에게 설명함으로써 과외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인체 구조를 보고는 경태술을 연관하면서 이들 기관이 인체 내에 어떤 부위인가를 확실히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의외의 의사들은 적어도 세 사람의 죽은 시체를 직접 해부 실험을 거친 후에라야 개업의 면을 얻게 되고 내 자신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생리학식을 떨어뜨리면서 마치 내 뇌에서 망령이 되었지 않을까 개념을 까이세워보는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처음 이제 해부학이라는 걸 접하게 되고 실제 근대 의미의 인체 해부학을 접한 거는 민영이 처음이겠죠. 어쨌든 알렌은 그렇게 해가지고 광해원 지금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그 운영권을 갖다가 이제 받게 돼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해부학이 들어오게 됐죠. 사실 그 다음에 처음 우리가 해부학을 책을 연구한 사람은 김필순이라는 사람인데 알렌이 아니라 그 밑에 에비슨이라는 사람이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저 가끔 보는데 그 책을 갖다가 번역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원고가 다 탕월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일본 사람 책을 갖다가 3권에 걸쳐서 번역하는데 지금 요거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국에서는 20세기 드디어 우리도 근대 의사 우리나라 이제 의사 1호인 사람에 의해서 해부학책이 최초로 번역이 됐고 지금도 이제 여러 의학 국가대학에서 해부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실을 기증한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자, 우리가 한번 추려볼까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구조, 눈에 보이는 거든 아니면 세포든 간에 몇 개가 있을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요, 약 8,000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모두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들들이. 여러분 뼈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뼈의 개수? 8,000개? 너무 많죠? 20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자, 이 총 500개라고 하자면 하나의 뼈다 이름 붙이기 더 있다는 거죠. 뭐 8뼈만 하더라도, 상완 위팔뼈를 하더라도 벌써 용어가 벌써 한 10개가 돼요. 때문에 왜냐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다 기술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뭐가 있고 해야지 나중에 소통을 할 때 돼야 되거든요. 관절은 좀 적어서 400개, 근육 또한 650개. 실제 근육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에 여기가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혈관, 동맥, 정맥 여기 1,400개, 신경이 한 2,000개. 그 외에 기관, 위, 소화계통, 호흡계통, 허파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한 2,000개, 8,000개 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을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도 해부학자지만 이 책을 사보진 않아요. 너무나 많고 사실 이거는 참고할 때만 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국제 해부학 용어 기관이 있어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국제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국제 용어는 반드시 라틴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틴어 갖다가 각 나라에서 쉽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위대한 노트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죠. 열심히 이제 머리뼈의 지금 아래면인데 이게 무슨 다 이거 외워야 돼요. 칠한 거 다 외우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 지금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저희 수업 시간이 지금 88시간인데 해부학이 새로운 용어가 몇 개 나왔더니 보통 한 100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1학년들은 보통 한 9,000에서 10,000개 정도의 용어를 그런 그 용어 중에는 뭐 약간 좀 같이 외우면 쉽게 외우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지나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의학 용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해부학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은 뭐 많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상 실습을. 일단 우리가 시체를 대한다. 요새 그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에서 그 해부 여행을 많이 떠나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보면 이제 보통 3일에 걸쳐서 뭐 낮에는 이제 뭐 시체 이렇게 같이 보고 또 밤에는 또 다른 관광도 하고 하더라고요. 해부 여행. 예. 저도 지금 저한테 와요. 근데 저는 그걸 갈 필요가 없는데 저보고 애들 데리고 가라는 건지. 지금 중국까지는 그 사형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거기는 시신이 널려 있어요. 저희는 지금 시신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열악한 상황인데, 예. 거기는 너무나 천국인 거예요. 해부학자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예. 국가에서 예를 들면 사망한 사람들 이렇게 누가 겠다 쓰면은 거기는 이제 아무 말 없이 이제 주로 이제 물론 사형수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나 봐요. 거기 직접 오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었어요. 수입 같은 거는 예? 뭐마다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수입 같은 거 있어요. 수입을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남아에서 했는데요. 예, 지금은 그게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가 OECD에 가입한 나라로서 자체 기증 시신이 없어서 수입을 한다는 건 조금 저희가 아무래도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죠. 아니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서약하신 분들은 많이 있지만 약간 좀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 비해서 좀 약간 모자라는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 뭐 단순히 유지할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제 기증을 하시면 저희가 썩기만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방법 고조액을 주입을 합니다. 이게 주입해서 저희가 교육에 사용할 때까지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유족분들이 왜 우리 언제 빨리 우리가 다시 한번 장례 치고 싶다. 저희가 장례 치러드리거든요. 화장까지 직접 다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증하시면 그 다음 일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장례 치러드리고 6월까지 모셔드립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카다버라고 하죠. 교육용 시체를 갖다가 준비해서 6개월 동안 잘 냉장고에 이렇게 모셔뒀다가 이제 6개월 돼가지고 약간 이제 실습을 할 만하다면 이제 그중 꺼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정석하게 닦고 이제 제목 털을 다 깎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구조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 보통 등, 팔, 목과 머리, 가슴, 배, 골반, 다리 일단 등에는 큰 구조가 작은 구조가 없어서 좀 실수해도 크게 흠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안 보게 엎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신부님 오셔가지고 이제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 이런 걸 하신 다음에 예식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죠. 제일 먼저는 피부를 벗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피부를 벗겨볼 볼 수 있겠죠. 해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피부는 우리가 표피와 진피가 있는데 이 사이를 잘 벗겨야 돼요.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을 볼 일이 있거든요. 피하 조직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한 학생들은 요 위에서 해가지고 막 구멍을 뚫어지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여기 더 근육까지 들어가기도 해요. 약간 이따가 좀 약간 징그러울 수 있는데 제가 배 실습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하는 느낌으로 하다가 역겨우시면 안 드셔도 돼요. 중요한 구조는 당연히 지방이 있어요. 저는 이 지방이 되게 좋은데 피하 지방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사실 해부할 때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근육이 나옵니다. 근육이 나오면은 근육을 정리하고 거기에 분포하는 신경, 혈관 정리하고 또 필요하면은 자르기도 하고 또 그걸 잘라야 또 내장, 기관을 그 다음에 이 학생들한테 뭘 받느냐 제가 이제 체크하는 것까지 다 하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사실 그렇게 요새는 이거 제가 속성을 찍은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원래 사람 여기 배 스키닝 하는데 한 너무 잡아도 한 4시간은 걸려요. 4시간? 학생들 4시간 좀 걸리거든요. 저도 아마 그 정도 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배도 알 수 있겠죠. 이 지방층이 이제 상당히 두껍죠. 학생들이 이거 보면은 굉장히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제 손입니다. 이게 노랗게 보이는 게 지금 피하 지방이에요. 여기 벗기는 게 피부고요. 이렇게 잘 벗기려면은 제가 지금 해부학을 지금 거의 20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정성스럽게 느껴지시죠? 이게 어차피 없어질 거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벗겨서 이 띠아 지방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바로 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학생이 잘못하다가 이게 뭐 근육을 짜고 왔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훈이 나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피부 벗겼으니까 피하고 들어야죠. 피하 지방. 저도 이 피하 지방이 참 좋은데 피하 지방은 정말 버릴 데가 없어요. 왜냐면 피하 지방은 우리 막 남자 여자나 성호르몬의 그 봄을 찬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피하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피하 지방이 25% 이상이 안 되면은 여성 생리주기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보통 생리주기 없는 이유가 피하 지방 때문입니다. 다산의 상징이었던 이런 비너스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 다 피하 지방이 많죠? 바로 풍부한 성호르몬으로 출산이나 이런 여성의 기능이 잘 유지됐다는 뜻이죠. 저는 피하 지방을 아주 좋아합니다. 내장 지방은 싫어하죠.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은 정말 별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배가 뻥 나왔을 때 배꼽이 안 나오면은 피하 지방이에요. 배와 함께 안 나오고 배꼽이 꼭 들어가 있다? 그건 피하 지방이에요.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배가 나오면 배꼽 나같이 나와 있다? 이거는 복부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입니다. 이것은 조심하셔야죠. 오늘 뉴스 보니까 집 비만이 암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꼭 운동해서 빼시기 바랍니다. 처음 근육, 학생들이 가장 처음 아시는 근육이 바로 이 뒤에서 가장 큰 이 망원골 근육이 바로 등세모근, 옛날에는 승모근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일본어로는 승모근이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이제 사방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라틴어로는 학명어로는 무스클루스 트라페지우스, 영어로는 트라페지우스 머슬이라고 합니다. 왜 승모근이라고 했나 봤더니 이 카푸친이라는 종교의 승려들을 보면 뒤에 후드가 이렇게 마름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뭐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승모근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피트니스를 잘하는 것 같이 잘 발달된 승모근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헬스장 가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승모근이 발달하셨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좀 근육을 좀 아시는군요. 아마 그런 걸 드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나 고양이나 쥐나 다 존재를 하는 아주 유명한 근육입니다. 이렇게 다른 근육을 몰라도 이 근육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어깨에 이렇게 만져지면 이 승모근이 결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혈관 중에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심장에 공포한 혈관이겠죠. 왜냐면은 이게 막혀버리면 심장이 죽으니까요. 바로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이 심장에 공포하는 혈관을 관상동맥 또는 심장동맥이라고 하는데요. 관상이 뭐냐? 얼굴을 보면 관상일까요? 일본에서는 역시 관상, 중국도 관상, 관이라는 게 관이죠. 바로 왕관이죠. 학명을 보면은 알테리아 코로나리아, 코로나리. 영어로도 코로나리 알테리. 코로나라는 거는 왕관, 크라운 라스너. 왜 왕관이라는 붙였을까요? 이 혈관에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형술. 무슨 엑스레이 찍을 때는 액체를 넣고 찍으면 모양이 이렇게 보여요. 혈관 모양이요. 이걸 딱 뒤집어서 제가 색깔 입혔거든요.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죠? 이 동그란 테두리에다가 이게 머리에 쓰는 부분이고 쭉 올라간 부분, 내려가는 부분이 바로 이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관상동맥,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죠. 관상동맥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
태양 주변에 있는 이 태양의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풀어나가거든요 이것도 모양이 좀 비슷하죠, 이거랑. 예. 보면은 참 영어를 짓는 분들이 상상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너무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비슷한 거기 때문에 풀어나 왕관이라고 비슷한. 이제 평가까지 그렸으니까 거의 다 보신 건데요. 이렇게 해보면 용어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암기하느라고 아주 거의 예, 아까 의대생도 봤지만 거의 상하를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무조건 외운다. 아니면 공식을 만든다. 공식은 주로 머리 글자만 하는 게 있어요. 수시, 능도, 삼각, 월한, 현미부터 예, 뇌신경이 12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앞 글자만 외우는 거예요. 무슨 주문 외우는 것 같은데 신경도 근육, 피부, 신경 있으면 근피신, 안쪽 아래팔 피부 신경 있으면 안나, 팔피 이렇게 외웠다가 우리는 시험을 갖다가요, 이따 나오겠지만은 땡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땡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체를 놓고 시험 보거든요. 이거 혐오스럽지 않으시죠? 빨리 돌 텐데 이거 보지 마세요. 이 시체 위에다가 이렇게 핀을 꽂아놔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대략 한 15에서 20초 사이에 그게 뭔지 답을 맞춰야 돼요. 시간이 되면 땡 하고 종이 울려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이동을 해야 돼요. 그 시간 안에 답을 못하면은 그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크겠죠. 이 학생들에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의대가 똑같이 해요. 왜냐면은 이제 빨리 이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응급실 같은 데 있을 때 시각적으로 환자 보는데 이게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제 대박에서 그렇지만 이제 전문의들은 방송과도 그렇고 똑같이 이렇게 땡 시험이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움직여서 시험 문제를 치는 거죠. 문제는 기다리고 있고 이런 방식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저는 영어만 해도 맞게 해주고요. 국시도 영어도 같이 나온 걸 알고 있어요. 도로의 신경이면 영어로 또 외워야 되고. 영어로도 원래는 저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외국 의사들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알아야지 교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오랄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표정이 좋지 않죠. 다들 경직돼 있죠. 이 학생들이 지금 뭐 실수를 하나 했어요. 다리 해부를 할 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은 경직을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 학생한테 한번 뭐 내가 말하는 구조를 한번 짚어봐라. 열심히 시켜보고 있고 다른 학생들은 또 이제 그 열심히 말하는 편이나.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래요. 학생들한테 그래요. 얘를 오랄 테스트 하면서 구두시험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느냐? 당연히 받겠죠. 너네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답을 하려면은 평소에 100% 갖고 안 된다. 200, 300% 공부를 해야지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온다. 이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지식은 정말 너네가 갖고 있는 지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저희 학생들 위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학생들이라도 오히려 인간의 기억은요, 어떤 자극이 있으면 기억이 잘 돼요. 큰 감정이 있으면 기억이 오래 남는단 말이죠. 그렇죠? 슬펐던 일, 좋았던 일 중에 강한 감정이 계획되면은 기억이 오래 가요. 선생님한테 꾸지람으로 외운 거는 다른 것보다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강하게 가르쳐요. 오래 가기 위해서. 실수하면 강하게 꾸짖고. 우리는 되게 엄하기 때문에 복잡한 단어를 잘 많이 합니다. 트레이닝이나 이런 건 못 입고 들어오고요. 여자들도 짧은 줄 모르고, 왜냐면 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찔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 옷, 그다음에 단정하게 입고 들어오고, 시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카메라 이런 거는 절대 못 갖고 들어오고, 휴대폰 같은 거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좀 약간 지키게 하는 편입니다. 일단 시체가 너네가 만나는 첫 환자라 생각하고 젓가락을 이렇게 해야죠.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해부학이 되게 좀 딱딱하고 좀 살벌해 보이고 하는 학문이지만 이러한 해부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신을 희생해 주신 분들의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저희도 기증을 하시면은 화장을 다 저희가 담당해 드리고 저희 학교에 있는 이
안치실 10년 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유고를 보관했습니다. 그 후에는 뭐 가져오셔서 집에 보관하셔도 되고요. 다른 데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에게도 너희를 교육을 위해서 마치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항상 주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딱딱해서 네, 의대생이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듣기 힘든 해부학 강의를 열심히 40분 동안 연락해 주신 김호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그 미공개된 해부 영상도 파격적으로 공개를 하시고 그래서 이 동영상이 다 촬영이 되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유포가 될 텐데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테고 또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따 질문을 하실 때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해주시면 좋고 또 이 강의에 신청을 하신 이유도 간단하게 밝혀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은 좀 더 생동감 있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의대 다니실 때 해부학을 잘하셨나요? 사실 저의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만화가인데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아니 의대를 가신 거예요? 제가 만화를 이제 초등학교 때 열심히 그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유혹하시더라고요. 만화는 고등학교 때 그린 거다. 지금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척석같이 믿고 공부를 했죠. 근데 고등학교가 되니까 더 들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관찰하는 게 좀 좋았다 그럴까?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근데 저희는 공교롭게 해부한 장면을 그림을 그리는 숙제가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교과대학교 예, 그 당시에. 그래서 그림을 기초했더니 그걸 이제 뭐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선생님 보기에는 좀 눈에 떠졌나 보죠. 너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저는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임상을 하는 별로 없었고 사실 이제 기초가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됐죠. 네, 오늘은 이제 해부학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해부학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세부 분야들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신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다음에 저희 두 번째 이제 박사일대 의사님께서 신경계통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신경계통 이제 한번 수업을 듣게 됐어요. 신경해부학 수업인데 그걸 갖다가 든 다음에 이제 신경해부학이 해부학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그 연결돼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게 너무 저의 매료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아직 많이 되어 있지도 않은 부분이고 해서 인간에서의 그런 어떤 연결된 부분, 또 세포들의 하는 모양은 어떨까 그런 게 이제 좀 관심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주로 뇌, 특히 대뇌에서 아까 얘기한 그 주름들하고 이제 그 세포들 사이의 어떤 역할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강의 설명하신 게 신경해부학이 제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궁금한 거 여쭤볼 거고요. 일단은 총종한테 넘겨가지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이유로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돼 있죠? 그냥 진행해. 네. 네, 저는 방송 작가인데요. 관심이 있어서 신청했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인체에서 좀 굉장히 신이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 부위가 기도하고 식도라고도 많이 있거든요. 음식물을 삼킬 때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먹으면 알겠는데 식도로 들어가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과정이 그 영국이 어떻게 다치고 해서 바로바로 그게 되는 그 과정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의대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하고 음식이 들어가는 통로가 교차들이 있어요. 이 교차로가 정리가 안 되면은 음식이 그러니까 공기가 위로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뭐 많이 먹으면 되니까 트림하면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공기가 들어갈 길에 음식이 들어가는 건 문제예요. 근데 우리 몸은 말씀하셨지만 그 후두계라는 구조가 삼킬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닫아줍니다. 기도를 막아줘서 뚜껑처럼 기도가 이렇게 있으면 뚜껑 이렇게 딱 막아줘서 음식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숨을 쉬거든요. 근데 이게 닫아야 되는데 못 닫는 상황이 생겨요. 어떤 때냐면은 음식을 삼키는데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면 기도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학생한테 너네 음식 삼킬 때 말 시키는 사람은 너네를 죽이려는 의도로 왜냐면 음식 삼켜야 되는데 기도를 열어버리면 음식이 들어가니까 폐혈이 생기거든요. 예, 우리가 흡입 폐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저희 예. 옛날에 무슨 서운과 인절미 먹다가 이렇게 걸려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는데 아, 그것도 아마 비슷한데요. 그때는 아마 이게 이제 사가지고 이게 근데 리드미컬하게 기계적으로 잘 되지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애기들 같은 경우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구멍 뚫린 캔디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삼키더라도 숨을 쉬어라 하는 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예. 이제 그 기도에 막히더라도 이제 막힐 때 우리가 하이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를 부르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공기가 동안 이렇게 죽지는 않죠. 그래서 예. 이렇게 걸렸을 때 네. 응급 처방으로 네. 잠깐 무슨 회의 파이브무기는 술기를 합니다. 그 자기 애인이 예. 먹다가 이렇게 하니까 예. 그 여기를 볼펜으로 찔러가지고 예.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응급처치로 하는 이제 기관 절개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 보통 막히는 부위가 이 후두 남들 튀어나온 부위 있죠? 그 근처예요. 그 기관까지 안 내려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목에 패여 있는 그 바로 위는 그냥 기관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의 손이 너무나 직전이다. 그러면은 이제 손이 뭐가 들지 못해 열어야긴 열어야죠. 그러면은 중도도 낫죠. 예. 그래서 공기구멍을 열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공기가 통하니까 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 자리가 김호정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인체 원리 공개 모임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때알같이 밥값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가실 때 한 분씩 아마 선물로 받아서 가실 텐데 보시면은 이게 음식물이 삼키는 과정이랑 그다음에 숨을 쉬는 과정 그리고 질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에 나와 하나만 있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게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심장 어느 정도 강하면 이 근육이 이게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을 이게 계속 하는데 제가 그걸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그럼 얘가 세포가 계속 재생이 돼서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되는 건지 이게 처음에 애기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설명을 좀 참 정말 제가 여기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박을 배우게 되면은 무섭거나 징그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신기한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팔 근육 하나하나가 다 그렇고 어떻게 인간이 잘 이렇게 아름답고 잘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건 완전한 제가 전공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근육은 원래 완전한 그 재생력은 없는데 약간의 재생할 수 있는 줄기세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심장이 오래 뛰는 것은 줄기세포 때문만 아니고요. 원래 근육세포는 죽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이제 아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쓰게 돼 있어요. 심장은 스스로 뛰지만 그 모양은 오히려 이 뼈대 근육이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뼈대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힘도 잘 내고요. 근데 내장, 이 장에 있는 근육도 근육은 근육이지만 그거는 그렇게 힘을 많이 못 내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상당히 그 질서정연하게 또 잘 에너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활근인가 뭐 그런 말. 예, 평활근은 이제 그 보통 장애인 근육이구나. 민근육이라고 하죠. 무늬가 없어서요. 근데 이제 보통 뼈대 근육은 우리가 골격 근육은 이제 횡문근, 가로 근육이라고 하는데 예, 심장 근육은 평활 근육이 아니라 가로 근육에 속해요. 주로 무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수축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할 수가 있고 오래 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그 세포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런 그 공장, 에너지 공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혈액 공급이죠. 네, 그 인체 원리를 보면 심장도 중요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팩트를 알려드리자면 그 인간의 심장이 1년에 몇 번 뛰는지 혹시 아세요? 네, 이 책에 나오는데 3,600만 번 뛴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생 평균적으로 28억 번 뛴다고 합니다. 네.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멈추면 가끔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이게 멈출 수 있지 않나. 예, 실제로 멈추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각동기를 단다거나요. 여러 가지 이제 인공심장은 뭐 그 마지막까지 얘기했지만 이제 그 전기가 이동하는 전기가 이동이 끊기는 경우가 있고요.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각동기를 달아주고. 동방결절이나 예. 그거 원리는 잘 모르시니까. 동방결절은 이제 그게 신경세포가 아니라 근육세포입니다. 그래서 특이한데 근육세포가 만들어내면은 보통 제일 빨리 만들어요. 1초에 120번 뛰게 만드는데 보통 우리 1초에 뛰는 게 보통 한 느리게 뛰는 분한 60번? 110번 되게 빨리 오거든요. 그게 왜 지가 스스로 이렇게 펄스 그거 왜 그거는 네, 인체 원리 예. 28쪽을 보면 네, 너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예. 그냥 상식 한 가지 혹시 협심증, 심장마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쥐어짜는 협심증과 심장마비. 심장에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이 협심증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심장을 움직이는 게 근육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근육세포가 죽어가지고 심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심장마비입니다. 네. 그게 이제 똑같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긴 하지만은 의학적으로는 전혀 그 원인이 다른 거죠. 혹시 그것도 그 책 내용이 이것도 이 책 내용입니다. 제가 어디서 알겠습니까? 저도 사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 덕분에 네. 제가 알게 된 것도 많고 좋은 책. 예. 네, 다른 분에게 그러면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강명구 기자님 저 목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지 말 걸 그랬어요. 환상이 좀 깨져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기 좀 엉뚱한 질문인데 저는 저런 유튜브 영상을 가끔 봐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BBC에서 그냥 시즌 2까지 해가지고 한 8개 정도 찍은 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좀 보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갈비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의대에서 이렇게 카데바 기증을 받으시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드리나요? 저희는 이제 아마 거의 모든 대학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다 끝나면은 이제 수습을 합니다. 장례업체에서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쯤에 이제 유족들께 연락을 드려서 화장을 몇 달 며칠 하려고 하는데 또는 원하시는 날짜를 잡아주시면 그런 화장을 하겠다 해서 화장을 유족들 입회하에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가시겠다는 지어 드리고요. 안 가져가시겠다고 저희가 안치실에다가 10년 동안 모셔들어요. 보통 돌아가시면 그날 이제 네. 연락하고 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신 날이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실습이 끝난 날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그 교육 실습 과정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해야 되죠. 그래서 기증 사약을 하시고도 또 유족분들이 반대해서 기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의사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기증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장례 절차가 통상적인 장례 절차랑 약간 다르겠네요. 근데 아니 장례는 치르시는데 네. 이제 시신 없이 시신 없이. 시신 없이 가묘, 가관, 가관하시고 네. 제가 관은 보통은 그러니까 관을 보통 미리 이제 돌아가실 때는 이제 본인이 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유족이 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말씀드릴 때 관을 이렇게 좋은 쓰지 마시라고 합니다. 어차피 묻히실 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문. 네네. 심장 얘기 나왔어요. 네. 그럼 인공 심장은 그게 전기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배터리가 주나요?
그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만드는 심장은 자체 안에 장기간 쓴 배터리가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 흉부외과는 워낙에 많이 오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설득이라서 거의 안 하는데 그래서 저도 졸업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아마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간다는 거는 그렇게 좀 기왕이면 환자한테 좀 무리가 덜 가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이쪽에 계신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뭐든지 오니까 저는 저는 그러니까 인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하나는 되게 웃긴 질문이고 두 번째는 조금 진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좀 웃긴 건데 저는 그게 그냥 궁금하거든요. 해부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지가 있고 뭔가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좀 그런 후유증도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해부하면 어떻겠다, 피하 지방이 많겠다라든가 근골격이 어떻겠다라는 느낌 같은 건가 어떤 그 사람의 견적 그런 거가 보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체 유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지방이 많으신 분, 또 낮으신 분, 또 여러 가지 키가 크고 작으신 분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밖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진행이 되겠고 또 그런 건 되게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 해갖고는 저는 그렇게 많이는 잘 힘들지 않나.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저희 의대에는 유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F가 2 이상 나오면은 학년을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땡시 있잖아요. 땡시는 실수 시험 보는 건데 그런 애들이 땡 시험 점수 하고 못 가요. 요즘 오래 했기 때문에. 해부 실수는 무조건 연도가 횟수가 중요해요. 저희 짬박스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는 사람이 유리해요. 정말 신기해요. 왜냐면은 똑같이 해부 실수에서도 직접 앉아서 해부하는 학생이랑 옆에서 그냥 보기만 하는 학생이랑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회만 되면은 칼을 들고 들어가서 해라. 뭐라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해부하고 오랫동안 공부하신 저는 정말 의학을 공부하신 교수님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났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을 만났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처음이어서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신경, 혈관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AI를 많이 만들잖아요. 로봇을 이렇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사람의 신경과 그런 것들을 닮아서 어떤 아주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센싱이 발달해 있고 이게 통합적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지를 감탄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유전학이나 DNA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도 똑같은 자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쪽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아닌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뇌과학을 공부를 해도 이렇게 두 부류로 학자분들이 약간 성향이 그러니까 똑같은 원자 구조를 해도 신비주의로 가시는 분이 있고 아니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보면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뇌 신경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면 요즘에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신경이라는 거가 뇌라는 것에서 의식이 파생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요즘에 새로운 부류를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뇌가 신경이 파괴됐는데 그게 새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생성이 되는 것에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이제 신비주의 쪽으로 가시는 의식이라는 게 몸하고 상관없이 있다.
라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이렇게 몸을 해부하시면서 어떤 쪽으로 가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과학과 이제 그 철학 그 경계선 네,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참 답하기 좀 제가 왜냐면 뭐 과학 철학이 뚜렷하게 이렇게 정립된 경우는 사실 네. 아니고 학생한테 말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네. 학생한테 말할 때는 이제 일단 해부학은 왜라는 질문은 잘 답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긴 해줘요. 왜냐면 네. 이미 있는 것 갖다 그냥 보고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그러면 왜 이게 이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해부학은 거기까지 설명을 못하고 이제 그건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찾아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제 개인적 입장에서 뭐 의식 이런 것들 이제 뇌 같은 경우를 제가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의식을 만들어냈으니까 뇌의 어떤 걸 비슷하게 함으로써 저는 그러니까 반반이지만 가능성이 약간은 있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지금 인간의 자아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인간 왜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고 있느냐? 그거는 일단은 개인의 경험이 중요해요. 왜냐면 내 경험은 누구도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런 과거의 에피소드를 통한 메모리, 기억이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에게 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왜 지금 나를 구성하는 건 뭐냐면 뇌 그림 하잖아요. 뇌 뭐가 얼마큼 있고. 근데 그걸 갖다가 보면은 그런 거 갖다가 다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 내 회로만으로도 인간의 뇌 작용을 시뮬레이션 시킬 수 있는 어떤 게 생길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그걸로 인간과 똑같이 존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비슷한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이제 자아를 갖게 되면 일단 욕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욕심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근데 그렇게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 만들어진 AI가 스스로의 어떤 욕심이 생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거든요. 그럼 창작이나 이런 게 뇌의 산물이냐 아니면은 그 뇌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자아의 산물이냐를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물질주의자들은 이거는 지인에 다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창작 기능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 지인을 모두 잘 따라하게 하면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겠고요. 아니면은 아니다. 그거는 그 사람 자아만이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따라할 수가 없는 거겠죠. 저는 아직 그거는 결정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그러니까 많이 봐서 한 51, 2%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혹시 교수님은 영혼을 믿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독교 느낌이 믿긴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50인이야 48. 네. 저는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네. 이제 이 사람 몸이 신경으로 이 전기 신호가 가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지금까지 이 수없이 많은 해부를 하면서 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하고 다른 형태의 몸을 가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이제 그게 저희는 이제 그걸 갖다가 변이 기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보통 손등을 보면요, 손등 요 마디가 있는데 요 가운데 마디에 털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혹시 있으실까요? 가운데 첫 번째 마디는 거의 있어요. 거의 있는데 두 번째 마디는 거의 없고 세 번째 마디는 전혀 없어요. 혹시 세 번째 마디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 저한테 오시면 국제학회에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손바닥에서 뭐 털 모근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 말하고 그렇죠.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제 변이는 이제 일반적인 그 어떤 대중 안내에서 생활하는 지장이 없는 경우죠. 근데 이게 이제 지장이 생기면 기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장이 없고 다른 객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는 해부학 그 테리토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외계의 다른 생물체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신기하게 봤던 거는 다 변이의 범주에 들어갔어요. 뭐 근육이 뭐 없는 데 있다거나 있어야 되는 없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생활을 생활을 유지는 전혀 전혀 문제가 없었다가 그게 이제
이 시신으로 이제 온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지인 중에 술을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간이 크대. 다른 사람보다. 엑스를 찍으면 간이 크게 나는데 이걸 풀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 간의 크기가 천천 안 되거든요. 지금 간이 보통 한 1.4kg, 몸무게 한 20분의 1쯤 되는데요. 근데 뭐 작은 분들은, 큰 분들은 뭐 이게 질병에서 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체격이 크신 분들이 약간 비례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크신 분들은 좀 간도 크고 이제 작은 분들은 작은 간 먹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살이 있지 않습니까? 살이. 네. 이제 스님들이 스님들 화장을 하면 살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고열에 의해 가지고 뭔가 뭉쳐진 거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몸 안에 이게 원래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해부를 하면서 그런 사기가 나옵니까? 그건 제가 화장한 끝까지 저희가 본 건 없어 모르겠는데요. 그 사리에 대해서는 일단 의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불교 믿으시는 분들을 제가 뭐 그 믿음이 작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너무 마음고생이니까 좀 나온 거 아닐까? 이 남성들 중에 보면 전립선이 있어요. 네. 이 전립선은 이제 남성의 기능을 도와주는 일종의 분비선인데요. 여기가 기능을 안 하고 오래 놔두면은 거기서 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돌은 이제 칼슘이 침착돼가지고 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전립腺 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립腺 결석이 아마 사리가 아니겠네요. 왜냐면 스님들은 그쪽 그런 남성 그런 게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추측을 하고 저도 강의할 때도 이제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 자체가 무시무시하네. 그래서 약간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확실한 건 아닌데 가능성, 그것도 이제 약간 이견이 있어서 이제 전립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담석일 수도 있고 뭐 담석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돈이 많습니다. 진짜 담석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통증이 생기기 전까지. 감화도 이만큼이. 석설 스님 같은 경우도 한 이 정도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이 안 되겠죠. 모든 설명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가설로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분이 이제 화장을 하기 전에 생체를 해부를 하면서는 사리처럼 생긴 게 한 번도 이제 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저희 시체에서 그렇게 돌 같은 걸 보이는 건 물론 그거 다 하진 않지만 담석 외에는 사실 담석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전기 엔지니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이 모든 게 움직이는 게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전기 신호가 가서 근육을 수축 이완시켜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큰 원리로. 근데 이제 자율신경, 뭐 비자율신경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내부 장기나 신장 같은 거는 이제 의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해부학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신경을 마음으로 조절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연습이라고 반복적인 뭔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자율신경은 특히 두 가지 이제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식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공포감을 느꼈을 때 심장 뛰는 것도 자율신경이지만 공포감이라는 의식하에 있고요.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심장 박동을 모를 때까지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몸은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스로 그거는 자기를 파괴하는 본성인데 그게 과연 다른 기능들이 그걸 저희가 억지로 하더라도요. 제가 국가수업에 3년 있었거든요. 사망할 때 보면요, 이제 급사로 소견이라고 하는 게 이런 핏줄이 다 터져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몸에 있는 교감신경이 팍 증가하면서 작은 혈관이 다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짧은 순간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과연 자기를 파괴하는 심장 박동 멀 때까지 자기 의식을 조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소화 근육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가능하고 이거는 체온을 떨어뜨리고 심장만큼 느리게 하고 그런 영상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정상적인 인체의 어떤 생적인 기능이라고 보기에는 근데
원래 그런 분들이 항상 있어요. 또 이제 각각 아주 극히 적은 0.01%에는 예, 그런 분이 있게 마련이죠. 예, 저는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저는 영원이라고 하고요. 네.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저 어렸을 때는 몸을 허약하고 흔히 말하는 정신력이 강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정신이 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0살 넘고서 어떻게 운동을 접하게 되고 되게 취미가 붙어서 6년째 웨이트를 하고 다른 격투들 배우고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되게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신이라고 여겼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육체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질문은요. 제가 전 인권연구자인데 제가 일하는 단체 중에 하나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예요. 네, 거기에서 어떻게 느껴진 생물학 교수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흔히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생식기관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생물학적으로는 그 생식기관 타입은 5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가부장적이고 자기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해부학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해부학이 이제 제가 인체를 다루는 학문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수준이 낮은 것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거의 일단은 육안을 보는 게 거의 다르게 이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생식기에 있어서 어떤 그것이 많이 접해본 저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뇌가 성을 결정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는 스스로의 성의식에 대해서 그런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육체의 그러니까 뇌 말고 다른 신체 다른 부분까지도 그런 기능이 연관이 된다는 거는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O냐 X냐가 아니라 네. 어떤 그러니까 점진적인 걸 보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성이라는 자체가 성별의 자체가 여러 사실 유전자가 관련이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요. 이 유전자에 발현되는 것들이 이제 학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모든 남성에서 그 남성의 발현 유전자가 모두 발현되고 여성에서 모두 발현되느냐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차등을 준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5가지가 아니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미세한 예를 들면 호르몬 레벨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그런 게 생식기관이나 그런 외부 생식기, 내부 생식기 포함해서 그런 거에 대한 아직 해부학적인 뚜렷한 그런 거는 혹시 양성인가를 보셨나요? 생식기가 다른 의학적으로는 그런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허마프로다이트라고 해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외부 생식기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하고요. 제가 내분비 교수님께서 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발생할 때 동시에 다른 기관이에요. 하나가 A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자 되는 기관이 따로 있고 있는 게 따로 있어요.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은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죠. 사망제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그런 얘기로 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둘 다 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발현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어중간한 건데요.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유전자는 여성으로 되게 돼요, 신체가. 근데 그 중에서 그게 억제되면 남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은 남자 태아들은 이제 어릴 때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여성들은 그걸 억제해가지고 남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유전자적으로 이상한 약간 중간에 있는 분들은 보면은 여성 특징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밋밋하게 되게. 그 김호정 선생님 제가 약간 도와드리자면 그 스탠포드 대학교의 생물학과 교수로 있는 조한 러프가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본인이 원래 남성이었는데 트랜스젠더로 이제 여성으로 이제 그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성 정체성을 이제 바꾼 생물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탑 생물학 교수 연구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과학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진화의 무지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2010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도 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한 러프가든의 진화의 무지개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생물학자들이 동성애라던가 트랜스젠더라던가 아니면 성적 다양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약간 기존의 관점을 약간 좀 도전하려고 하는 새로운 관점은 어떤 것인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행이나 이런 이제 하신 다음에 네, 박건희 의원이죠. 네. 여성 네네네. 네, 먼저 손을 들었어요. 네, 저는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해방표시에서도 있습니다. 실험, 네, 업무도 가까운데 주제는 좀 다르지만 지금 분자 생물학이나 면역학 같은 경우는 좀 제약산업과 맞물려서 좀 급진적으로 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해부학은 한번 좀 정리된 이후로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정체되었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좀 근데 어떤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나 좀 어떤 이 학문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한 유관해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접하기 가장 쉬웠기 때문에 역사도 가장 오래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의학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유관해부학에 대한 발전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다. 그렇죠. 이제 거의 완숙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좀 더 작은 미세한 쪽으로 이제 본다면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인공 장기에 있어서 어떤 그 형태 저는 이제 제가 해부학 시신이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한번 시신을 만들어 볼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걸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 저기 그 인간의 카데바를 대신하는 마네킹 같은 애들이 많이 있죠. 있고 또 대학에서 그걸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계를 가진 것도 있고 이제 네. 가상 해부학 가상 해석이 있는데 해부학.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진짜 칼로 째보는 거에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건 다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가문하지만 듣기로는 이렇게 칼을 하면은 약간 인공 혈액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나오게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되게 것들. 있다면은 그렇게 있으면 그게 만약에 하나의 완전한 개체 그러니까 전체적인 몸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건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누가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육아생과학적인 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완숙기에 도달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계속 이제 외과적인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만 하고 있어요. 수술 방법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초 지금 우리나라 뭐 국가 시험에 기초를 넣냐 마냐 여기 것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그것보다도 일단은 기초는 그래도 임상의학을 서포트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부학도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더 새로운 술기가 나올 때 그걸 서포트하는 식으로 하는 게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가끔 해부학과 선생님들이랑 교류를 하곤 하는데 좀 자조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해부학 실습을 안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그런 걸 계속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뭐 VR 기술이나 AR 기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들어요. 네, 실제 그 시신 카데바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어느 부위에 무엇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뭐 그렇다면은 굳이
시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걸 대체되지 않겠느냐라고 약간 좀 씁쓸하게 전망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제가 듣긴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지금 기술이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AI만 하더라도 거의 많은 의사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테크놀로지가 아주 발달해서 정말 그 툴을 이용한 그 기구를 이용한 실습이 정말 세부 진짜 시체를 이용한 실습의 효과와 같다고 하면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못할 이유가 없죠. 근데 선생님은 그럴까 하고 회의적인 전망도 좀 있으신가요? 예, 약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발달을 한 건 예측할 수가 없겠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안경 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AR을 해서 예. 그 여기 안경에 자막으로 다 이렇게 용어 같은 걸 외우지 않고 그냥 다 표시가 되고 또 내비게이션을 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AR이 지시를 하면 의사가 굳이 어렵게 배울 필요는 뭐 안경 안에 그러니까 요새 많은 분들 리얼리티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해놓고 내가 칼을 대는 걸 해서 할 수 있겠죠. 그 영화 하시는 분들 쪽에서 예. 지금 강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플라스틱 질감까지 해가지고 비슷하죠. 제가 벽이 짧아 그래가지고 말을 좀 막 하면은 그 째는 느낌까지 예. 그거 가능하다고. 네, 목까지 당긴다고 저거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상생명체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5년, 4년 전인가 BBC에서 TX 티라노사우루스를 통째로 만들어가지고 그 쪽제까지 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저는 카데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는 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카데바의 필요성이라는 게 좀 느껴져야 필요하다는 게 어차피 그 플라스틱 가지고 만들어낸 몸체는 표준 몸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괴한 질병이 있는 분이 이렇게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그 플라스틱만을 가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차단이 되어버리니까 확장 가능성, 그러니까 지식 확장 가능성이 차단되어버리고 표준형 안에서만 계속 몰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도 진짜 시신을 해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툴을 뭐 굳이 맞을 필요는 없는데 어느 거 하나만이라고 주장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겠죠. 근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저는 뭐 국소 해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떤 정형외과의사가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릎 전체 해부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 숙달된 구조를 만들어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뷰하는 의미에서 과언합니다만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두개골하는 데가 가득 차 있다고 믿었는데 근데 그때 해부를 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물이 있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뇌가 그런 물이 발견됐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뇌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그 플라스틱 서티 가소성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했다가 그때부터 나온 거니까 그런 의외의 발견을 위해서라도 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의의 발견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워낙에 지금 꼼꼼하게 다 들여다봤다고 저는 이제 제 입장이 변명하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이 이제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발견한 것 중에서 의대생이 발견한 게 많아요. 역사적으로. 이자는 남계란섬도 의대생이 발견했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열심히 대답하라고 너네 얘기 무슨 게 있을 겁니다. 얘기하긴 하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강연하시는 도중에 학생들한테 이제 그 해부 카데바를 첫 환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대하라고 이제 강조를 하신다고 들으셨는데 그 실제로 뭐 VR, AR 기술이든 혹은 마네킹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술을 배웠던 학생들이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막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들을 대할 때 과연 그렇게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을 갸우뚱해요. 그건 제가 먼저 깨달았는데.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부할 때는 사실 본인 해부할 때는 그냥 뭐
의미 없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임상 실습을 하면서 보니까 또 새로운 맛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꼭 그게 그때 완전히 많이 가까운 것이 끝까지 남는 게 항상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되게 예. 저는 이제 책을 읽다가 네. 그 인체의 무슨 어떤 부위에 관한 뭐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오면 이제 좀 막 막혀서 이제 위키피디아도 보고 이제 이러는데 어떨 때는 뭐 한문도 있고 우리말로 하기도 하고 특히 뇌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지가 않고요. 근데 제가 책을 아직 접하지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렇게 만약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저런 책을 보고 제가 인체의 어떤 이제 구성하는 파트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파트들을 내가 공부를 한다. 마치 정비공이 뭐 여기는 엔진이고 여기는 뭐 쇼 없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막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순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순서가 있다면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순서가 있다면 그 체계는 왜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이제 시간을 끝까지 외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압박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 번 너네가 아무 도움 없이 처음으로 지식을 접해야 할 기회가 있다. 선생님이나 어떤 학원은 도움 없이. 그럴 때 이제 뭐를 따라가겠느냐 얘기한다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알고 싶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알고 싶어하는지 예를 들면은 뇌의 어떤 손을 움직이는 근육이 알고 싶다? 그러면 손의 근육과 거기 부한 신경과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그게 힘든데 이 손이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하면은 그거는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필요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왜 이걸 알고 싶어하고 뭐 때문에 이걸 알고 싶어하고 알면은 어떻게 써먹어야지 하는 것보다 가치가 제일 좋다고 봐요. 예. 자기의 그걸 따라가는 호기심. 그래서 학생들한테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항상 질문을 하라고 그러고 왜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인체 원리에서는 어떤 목차로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나요? 인체 원리는 이제 약간 목적이 다른데요. 인체 원리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정보들을 같이 잘 묶어놨어요. 네.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는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각조각 다르게 알고 있던 것들을 약간 묶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주제를 일단 보시고, 예를 들면 치매 분기하면 치매 분기 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것들을 또 다른 정보를 얻으셔서 추가를 조금씩 해나가시면은 이제 자신만의 어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래서 됐지, 이게 이래서 됐지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좀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람을 잘게 쪼개가지고 설명하는 책은 아니고요. 그 사람을 잘게 쪼개가지고 설명한 책 중에서는 사이언스북스에서 나온 인체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 책도 이렇게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한 책인데 그걸 인체라고 하는 책에 의존하시면 되고 이 책은 약간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스토리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소화와 배설 그리고 삶의 주기는 이제 생식부터 죽음까지. 일종의 어떤 펑션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스토리들을 묶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인체의 각 기관이나 기능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별로 읽으신 다음에 관심이 생기면은 이제 그 기관을 더 들여다보는 실죠. 그러면은 되게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시적인 질문은 제가 궁금한 게 인대나 회전 연계과 그런 이제 연골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혹시 다쳐도 재생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인체원리 번개 모임이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시체 관리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법률 그런 걸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든 생각이 혹시 거기에서 이제 현장에서 느끼기에 좀 불합리하게 이제 규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해요. 처음 이제 그 손상 재생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근육, 인대, 연고 이런 부분들은 재생이 좀 그러니까
말끔하게 재생이 안 되는 분들. 우리 몸은 일단은 다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염증 반응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염증 반응이 생기면은 이제 면역세포들이 모여드는데 이게 물론 염증을 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쪽을 조직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섬유적인 만들어가지고 딱딱하게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역작용을 가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 이제 면역 억제를 생기는 새로 생겨서 보는데요. 그래서 특히 연골 이런 뼈는 오히려 잘 붙어요. 재생이 잘 되는 데 비해서 연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충분히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무래도 하는 게 유연성을 가지시는 게 낫죠. 그게 이제 큰 문제. 왜냐면은 이제 운동이 중요해요. 사실 현대인에서. 근데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 이제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성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리고 글쎄요. 뭐 이제 지금 시신 기증이나 이런 관리는 거의 지금 학교별로 민간으로 맡겨놔 있어요. 국가에서 대한 건 거의 없죠. 뭐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다가 굳이 저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해치는 거에 대한 제재가 아니면은 관리를 국가에서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기증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들, 이제 저희 같이 전문하는 분들이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더 넓혀야 한다고 할까요? 예. 이제 굳이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넓혀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꼭 기증하는 것이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서로 기증을 많이 이제 하자는 분위기를 가시면은 저희는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꼭 이제 큰 학교 말고 지방에 있는 것도 이제 왜냐면은 이제 지방에 있는 분도 서울 쪽의 학교에다가 다 기증하시고 가요. 그래서 이제 지방은 더 이제 모자란 편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잘 이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께서 이제 사용을 넓게 해주시면은 저는 이 추세라면은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강연을 또 온오프라인에서 보신 분들도 나도 좀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시신을 기증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사후 기증도 또 강박 기증 같이 사후 기증이니까 같이 이제 네. 저쪽에 네. 먼저 네. 저는 좀 가볍게 생각하고 네. 왔는데 오신 분들 연령대가 되게 빠졌어요. 지금 아들 데리고 왔는데 네. 잘했습니다. 너무 어쨌든 본의 아니게 아들을 위해서 와서 저는 되게 오늘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보고 아까 전에 뇌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거는 있으시던데 뇌는 처음에 태어나면 뇌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잖아요. 근데 자라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그런 뇌출혈이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이제 뇌 손상을 받게 되면은 뇌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죽게 되거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을 앓고 나면은 뇌압이 이렇게 세져가지고 뇌수가 많아지고 뇌가 작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뇌 자체가 재생 능력이나 아니면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뇌는 뇌의 성수군요. 그러니까 성장은 커지는 거는 사실 초기 그러니까 신생아 초기면은 거의 일단은 더 수가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결이 중요한데요. 뇌는 연결이 더 큰 문제인데 뇌 성장은 아주 발생 초기에 일어나서 이제 태아 때까지 일어났다가 신생아 될 때는 이미 이제 개수는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이제 아주 미량만 증가할 수 있지만
그래서 뇌 신경세포는 가장 재생이 안 되는 세포 중에 하나, 특히 중추신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조심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든 다음에 이제 세포가 많이 죽죠. 이제 사고로 죽는 건 더 큰 문제고요. 그냥 여러 가지 질병에서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세포가 죽기 때문에 뇌도 작아지는 것도 되고, 실제 치매하는 보면은 뇌 크기가 줄어들어 있어요. 실제 찍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수분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게 보면은 이제 없어. 예, 밖에 완충작용을 하는 물이 밖에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딪힐 때 그거에 대해 충격을 약간 덜 해주기도 하죠. 저는 그 정확한 기능 안에 나와 있지 않은 제 느낌은 뇌가 워낙에 산소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질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 조심을 해야 하는 것들이고 이제. 네, 이쪽에 손 드셨었죠? 저는 생물학 전공하고 초파리 신경계를 연구했고요.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하고 해부 실험할 기회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해부학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오늘 오게 됐고요. 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개는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막연히 생각할 때 이제 사람도 그렇고 뇌에 주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개인별로 어떤 형태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개인 차에 의한 형태적인 차이인지 아니면 질병이나 이상적인 어떤 이상이 있어서 생겨난 어떤 죽음의 형태인지 그게 구분이 되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좀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펀터 로그온 하실 때 그 로그온 이름이 닥터 덱스로 되어 있고 이메일 주소가 덱스트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별로에 닮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덱스트린을 이제 지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붙인 별명은 아닌데 대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 나보고 학생들이 덱스트린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사전에 호흡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한자는 다른데 그게 일종의 무슨 탄수화물인데 그 한자가 호흡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거를 제 아이디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네, 실제 덱스란 이름하고 그렇게 뭐 관련은 없습니다. 영어에. 뇌 주름은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제가 연구하다가도 보면은 뇌를 이제 꺼내거든요. 물량에 최소 뇌를 꺼내는데 이제 뇌 부종이 부어 있다고 그러죠. 손상으로 해서 사망할 때 병원에 있다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뇌가 부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주름 같은 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저의 큰 하나의 문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질병 때문에 이게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오래된 그런 무슨 손상 흔적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뭐 빈자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 모양 이상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배제를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런 거는 우리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이제 빼놓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어 있는 것들은 이제 주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그것도 예외에서 제한하는 거 해야 됩니다. 난 사람마다 확실히 주는 방법. 근데 그 사람의 이제 개인을 구분을 할 때 지문을 지금까지 썼는데 그게 요즘에 이제 홍채를 쓰기도 하고 손혈관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사람마다 달라서. 근데 지금 이제 뇌주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람의 어떤 그 개인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개인별로? 제가 관찰한 거에 의하면요, 아주 차이가 심해서 지금 잘 분류가 안 돼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개인 식별하는 쓰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접근하기 힘들어. 그리고 MRI를 치료하는 게 홍채같이 보이는 게 되게 낫죠. 근데 일단은 개인차가 많이 있어 어떤 통일성을 찾으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그 다른 경우에 예를 들면 주름이 2개 있는 경우에 그 2개 있는 사이에 있는 부분하고 3개 있는 경우에는 이게 예측을 할 때 의사들이 여기 손상이 있으니까 당신은 여기 잘라내야 된다면은 어떤 데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라고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저는 이제
여기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그 무슨 언어 중추가 있기 때문에 언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예, 그래서 그냥 뇌종양이 생기면 보통 수술을 하는데 그 종양 부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위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잘라내면 수술 안 하니만 못한 상태가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 지금 치매 관리로 또 돌아섰어요. 아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치매 쪽 치매를 잡겠다는 쪽에서 이제 뇌하는 사람들이 많이 치매 쪽으로. 근데 선생님께서 오늘 강릉에서 KTX 타고 오셨다가 다시 또 강릉으로 KTX 타고 가셔야 돼요. 내일 강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더 지났는데 제가 꼭 질문을 해야겠다. 딱 한 번만 더 받고. 이거 하나만.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왜 이 몸에 그 신경이 있고 혈관이 있는데 기경 판매기 해가지고 기가 흐르는 게 뭐 경락 그다음에 차크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부학 그 학자로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의견이 어떠신지 그게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그 봉안체라고 그 우리나라의 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봉안체라는 학설을 만들어서 그 거의 이제 그것도 어떤 신문에도 막 나오고. 예.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현상을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게 생리학적으로 어떤 전기 흐름이건 아니면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건 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름을 뒷받칠 만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구 방법을 만약에 그걸 갖다 증명한다면요 아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가 뭔지 정의를 해야 되겠고 그 기를 흐르는 포인트를 잡아서 예를 들면 경락과 경락을 뭘 연결하는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이제 침에 그런 침 자리가 있다면 거기다가 전극을 꽂고 거기에 뭐 저항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어떤 객관적으로 나오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저는 그 존재를 뭐 사실 이제 많은 양이들은 그런 갖다가 부정을 하고 뭐 그러는데 대뜸 부정할 마음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은 저도 어떤 이런 눌러서 느낌이 다른 점을 인정을 하거든요. 지압 같은 거 하다 보면요. 근데 그게 이제 신경이 모여서 육안적으로, 해부학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압점이 누르면 느낌이 약간 이상한데 그게 거기가 뭐 특별히 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은 해요. 뭐가 있을지. 궁금은 한데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에 합당한 뭔가 방법론을 써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쪽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이제 한의학 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쪽에만 많이 도입을 하시다고 하지만 오히려 좀 더 과학화를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한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그분 말씀으로는 토준이 지금 생각 들어가는 건 완전 돌팔이라고. 그러니까 양의학의 그 해부학 지식이 없으면은 한의사를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의대에서도 다 해부학을 배우니까. 해부학을 배우긴 하죠. 네. 뭐 미대에서도 해부학을 많이 합니다. 네. 네, 미술 해부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예. 뭐 그거는 저 참 저렇게 경려가 되네요. 네, 오늘 그 인체원리를 직접 번역하신 이 해부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김호정 선생님 모시고 인체원리 번개 모임을 가졌는데요. 뭐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강의 열심히 해주신 김호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그리고 오늘 번개 모임도 즐거우셨나요? 예. 네, 사회보는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사실 그 첫 번째, 두 번째 번개 모임 때는 제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김호정 선생님께 제가 묻어갈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묻어갈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기 대화 나누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김호정 선생님께서 되게 과학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시지만은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항상 열린 태도를 가지시고 가끔씩 되게 뜻밖의 질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에펙을 안 하고 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인체 원리 선물로 가져가실 텐데요. 천천히 넘겨보시면서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테고 아마 이 책 보시다 보면은 좀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해줄 거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번개 모임 굉장히 즐거웠는데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